관용메일은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사회의 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장들을 몸소 체험하게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신문사들과 공동으로 청소년 기자단을 운영을 합니다. 마을의 인재를 키우려면 마을 사람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지역 사회의 대표 일원으로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여 우뚝 설 수 있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키워내는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3일에 걸쳐 중앙일보에서 수험생 엄마 3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국자인이라는 입시 정보 사이트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후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엄마들이 열광을 하며 회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중앙일보 덕분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 새학기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기뻐하기도 하고, 한 엄마는 고3 아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게 됐다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니 그 열화와 같은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네요. 이토록 엄마들이 입시정보 사이트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들은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에 혼란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입시 전형에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죠. 중앙일보의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번 서울대 수시에 디외고 4등은 떨어지고 56등이 붙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고 교감 선생님에게 그 학생의 합격 비결이 뭔지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사교육은 거의 안 받는 대신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건 죄다 찾아 하더라.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딱 맞는 인재다. 아, 그럼 공교육에서 하는 것만 찾아서 하면 되는 건가? 라는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고 하는 강남 대치동 엄마들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학교 안에서만 하는 활동만 가지고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나 입학 사정관제를 대비하느냐? 대외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부모 여러분, 현재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 걸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편에서는 이런 말까지 들려옵니다. 차라리 옛날 학력고사 시절이나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갔던 그때가 훨씬 좋았다. 엄마들이 입시에 있어 신경을 안 써도 우리 아이들은 기특하게 대학을 척척 잘 가지 않았느냐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입시 전형에 있어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교과내에서 대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현재 고입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나 대입의 입학 사정관제를 포함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 영역 이외에도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덩달아 학부모님들까지도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러면 고입이나 대입의 전형에 있어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입시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러는지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11학년도) 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입시 전형에 있어 핵심 키워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었는데요. 선행학습 위주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종전 방식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전형을 모두 폐지하고 내신 성적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평가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 2단계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학습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학습계획서에 담긴 지원자의 학습 및 진로계획과 전공의지,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학습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만약 이 학습계획서가 학생이 작성한 것이 아닌 누군가 대피를 해주었거나 사실에 입각해서 적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접관이 질문을 몇 개 던져보면 금세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입시 전형에 따라 학습계획서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학습계획서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교육과정의 새로운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전 교육과정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초, 중 등은 주당 3시간, 고 등은 주당 4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보시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으로 편성 운영이 되고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를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물들은 고입이나 대입에 있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의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단순히 시험 성적으로만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는 때는 지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급변하고 있는 입시 제도에 있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심지어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청소년 기자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9개의 교육 프로그램 이미지입니다. 이 중에 학부모님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리어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다시 백스페이스를 해주셔야겠네요. 바로 솔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여기서 솔리어란 해결하다는 뜻을 가진 솔브와 선배라는 뜻의 서피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솔리어 프로그램이란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기자단 학생들은 기자 신분으로 활발하게 취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취재 활동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이고 학생 자신에게 맞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터뷰할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지금의 입시 제도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타켓을 분명하게 정하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인터뷰 대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한 동문 선배를 취재해 볼 수 있겠죠.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공부는 어떻게 했고 공부 외의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해나갔는지, 또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선배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 작성을 해보는 것 자체가 학생 자신에게는 진로에 있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취재를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재 기자단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선배에게 조언을 얻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현대 청원고와 같이 명문 자율사립고나 과학고, 외국어고의 진학 담당자를 인터뷰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고급 정보가 아닐까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찾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청소년 기자단 학생은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교의 진학 담당자에게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교과 영역의 내신의 비중은 어떻게 되며 그 외의 비교과 활동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하느냐. 또 어떤 활동은 인정이 되고 어떤 활동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 취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멘토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멘토라는 것은 평소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스승이나 조언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꼭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롤 모델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죠. 실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멘토나 롤 모델을 직접 만나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 목표를 잡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 학부모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 기자단 학생들에게 제공할 9개의 교육 프로그램 중 단 하나, 솔리어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해나가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입시제도 안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딱 맞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3년에서 6년 후에 입시 전형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예측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수시 모집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울산과기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에 자기소개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소개서가 입시 전형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자기소개서를 본다는 것은 이 학생이 울산과기대에 들어오기 위해 교과 영역 이외의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왔나를 보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울산과기대 수시 모집에 관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학 입시 전형의 추세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수시 모집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2012학년도 전국의 대학 입시 전형에서는 전체 정원의 62.1%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상당수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울산과기대처럼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 혹시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 또한 입학 사정관지 전형을 함으로써 서류평가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현재 대학 입시 전형의 추세가 수시 전형과 입학 사정관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기에 자기소개서 작성은 대입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어간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학부모 여러분. 이렇게 비교과 활동이 강화되는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유연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기자단 학생들은 신문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합격생 취재나 입학 사정관 취재, 멘토를 취재하는 솔리어 프로그램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현행 입시 제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또다시 알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어간다고 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유연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장을 울산광역매일 청소년 프리랜서 기자단이 열어드리겠습니다.